네, 계속해서 한지영 캐스터와 함께 목요일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다시 돌아온 반도체주, 그 안에서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밝힌 이후에 재고 처리를 위한 메모리 생산업체 감산과 이 설비 투자 감소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 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주도 그렇고 소부장주도 그렇고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주가 오른 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트리거가 되긴 했죠.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시장의 우려를 딛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서 이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도 있고요. 무엇보다 디램 현물가와 고정가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반등이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2.7%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6만 원대 중반 수준이었던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 6만 8천 원 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더불어서 공급망 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역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오히려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부장 주가를 억누르던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바뀌는 변곡점에 가까워진 만큼 소부장 주가가 당분간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훈풍은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대장주 단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소부장주 안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DI가 6.7%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로도 DNF라든지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라닉스까지 2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을 켜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특히 소부장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HBM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현재는 주류지만 성장 기대감은 HBM에 쏠리고 있죠. AI 시장이 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HBM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만 이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연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기대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를 예고한 만큼 HB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억 달러에서 2027년도에는 51억 7,700만 달러로 연평균 36%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기준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였습니다. 현재 제조사가 이렇게 세 곳밖에 없는 과점 시장이라는 점도 국내 반도체 시장에게는 긍정적입니다. 현재 4세대 HBM3는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양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반기 내 양산할 전망이죠.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HBM의 6세대 모델인 HBM4를 선보이기 위해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미 8월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그때는 확정이 아니었다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직접 전했는데요. 황상준 삼성전자 디램 개발 실장은 현재 HBM2와 HBM3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HBM3E를 개발해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마 HBM4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소부장 안에서도 관련주들에게 더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 아주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또 HBM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첨단 소재 국산화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솔브레인은 HBM 공정 중에 생기는 구리층을 걷어내는 슬러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소재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CMP 슬러리 시장에서 국내 소재 업체가 고급 제품을 독보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이외 다양한 국내 소재 업체들이 HBM 공정용 소재 개발 그리고 생산에 나서면서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HBM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범프 제조를 위한 솔더볼을 메모리 회사에 공급합니다. 또 YC캠도 외산 의존도가 높은 TS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요. HBM과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하는 고성능 기판이죠. FC-BGA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등도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 확장과 함께 이 K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술 고도화가 기대되는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 역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그것이 바로 시장의 턴어라운드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